내 남편이 날 원하지 않을 줄은 몰랐어. 너무 충격적이야. 안녕하세요. 저는 김서연이고 28살이에요. 부산의 작은 아파트에서 남편과 함께 살고 있죠. 제 이야기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부부의 일상 같지만 사실은 깊은 상처와 외로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남편과 결혼한 지 5해가 되었는데 점점 우리 사이에 감정의 벽이 생겼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피곤하다고 하더라고요. 일이 힘들다고, 스트레스가 많다고. 그래서 저는 그저 이해하려 노력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마음이 점점 멀어지는 걸 느꼈어요. 밤에 다가가면 그가 피하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게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라는 걸요. 그때부터 제 안에 말할 수 없는 불안과 슬픔이 자라났어요. 저는 긴 머리에 윤기 나는 검은 머리카락, 그리고 적당히 볼륨 있는 입술을 가진 제 자신을 나름대로 사랑하는 여자예요. 하지만 그 사랑을 받지 못하니 점점 지쳐갔죠. 어느 날 밤 검은 레이스가 달린 잠옷을 입고 남편에게 다가갔어요. 제 몸에 너무 잘 어울렸고 스스로 아주 섹시하다고 느꼈죠. 그런데 남편은 또 오늘은 너무 피곤해 라며 거절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피곤함이 아닌 두려움이 있었죠. 저는 용기 내서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야? 나한테서 도망치고 있는 거야? 그가 화를 내며 그만 좀 해. 그냥 피곤한 거야. 라고 했지만 저는 이미 알았어요. 문제는 바로 그에게 있다는 걸. 남성으로서의 문제를 인정하지 못하는 그의 모습이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했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더 외로워졌어요.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비밀을 안고 사는 기분이었죠. 아침에 거울 앞에 섰을 때는 붉은 립스틱을 바르고 머리는 자연스럽게 웨이브를 주었어요. 보르도색의 몸에 딱 맞는 원피스를 입고 나갔는데 옆집 김상현 아저씨가 서연 씨, 오늘 정말 예쁘네요 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이 조금은 따뜻해졌죠. 하지만 남편은 전혀 저를 보지 않았어요. 마치 제가 그 공간에 없는 것처럼 무심했죠. 그 무관심이 저를 더 깊게 상처 입혔어요. 지난주에 병원에 가서 이 상황에 대해 상담했어요. 의사 선생님은 저에게 서연 씨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건강한 여자예요. 오히려 남편분이 진단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남편에게 이 얘기를 꺼냈을 때 그는 분노하며 난 아픈 게 아니야. 병원에 갈 생각 없어. 라고 했죠. 그 부정과 거부는 제가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어요. 점점 더 타들어가는 마음을 숨기기 어려웠죠. 남편의 냉담함에 지쳐있던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옷장 속에서 조금 더 과감한 옷을 꺼냈어요. 블랙 슬림진에 화이트 블라우스를 입고 속에는 빨간 레이스 속옷을 살짝 드러내며 입었죠. 거울 앞에서 제 모습을 바라보니 오랜만에 제 자신이 매력적이고 당당해 보였어요. 그렇게 옷을 차려입고 동네 마트에 갔는데 거기서 우리 집 옆집에 사는 이준호 씨를 마주쳤어요. 그는 32살로 직장에서는 꽤 인정받는 젊은 엔지니어예요. 준호 씨는 날 보자마자 서연 씨, 오늘 정말 멋져 보여요 라고 했어요. 그 말에 얼굴이 붉어졌고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죠. 준호 씨가 커피 한잔 할래요? 혼자 있는 것 같아서요? 라고 제안했을 때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나는 아직 결혼했는데 하고 생각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오랜만에 느끼는 남자의 관심에 설레었죠. 그래서 네 좋아요라고 답했어요. 커피숍에서 우리는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준호 씨는 자신의 삶에 대해 털어놓았어요. 저는 이렇게 누군가와 편안하게 대화하는 게 얼마나 그리웠는지 깨달았죠. 그는 제게 서연 씨는 정말 특별한 여자예요. 남편분은 정말 행운하네요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이 제 마음에 불을 지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은 여전히 TV 앞에 앉아 저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 후로도 준호 씨와는 몇 차례 더 만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느 날 그는 조심스럽게 서연 씨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당신에게 끌려요 라고 고백했어요. 그 고백은 저를 완전히 놀라게 했지만 동시에 가슴 깊이 울리는 진심을 느꼈죠. 저는 아직 남편과 결혼했어요 라고 답했지만 준호 씨는 알아요. 하지만 당신은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저는 당신이 행복해지길 바랄 뿐이에요 라고 말했어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듯했어요. 그날부터 저는 스스로에게 솔직해지기로 했어요. 이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했죠.
남편이 저를 멀리하는 이유가 단순한 피곤함이나 스트레스가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에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준호 씨와의 만남은 저에게 새로운 희망과 동시에 혼란도 안겨줬어요. 저는 지금 이대로 남편 곁에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이 새로운 감정에 몸을 맡겨도 되는 걸까요? 마음속에서 갈등이 점점 커져갔어요. 그날 이후로 제 마음은 미묘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인 민재는 여전히 저를 피했고 그의 무심한 태도는 점점 더 깊은 상처를 남겼죠. 어느 저녁 저는 용기를 내어 민재에게 다시 한번 진지하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우리 이대로 가면 안 될 것 같아. 함께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는 건 어때? 라고 말했죠. 하지만 민재는 얼굴을 찡그리며 난 병원 갈 생각 없어. 네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해. 라며 저를 탓했어요. 그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고 내 마음이 얼마나 부서지고 있는지 새삼 느꼈죠. 그런데 바로 그날 밤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민재가 갑자기 거실에 앉아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서연아, 사실 나도 힘들었어. 이런 말을 하기 싫었지만 나 너에게 솔직해지고 싶어. 그의 눈동자에는 평소에 보지 못했던 불안과 고통이 서려 있었죠. 저는 긴장한 채 그의 말을 기다렸어요. 내가 그동안 감추려 했던 문제가 있어. 남자로서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어. 그래서 너와 가까워지는 게 두려웠어. 그 고백은 마치 무거운 짐이 제 가슴에서 내려가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고백과 달리 마음 한편에는 또 다른 감정이 자리 잡았어요. 준호 씨와 함께 보낸 시간들이 저를 점점 더 변화시키고 있었죠. 그의 따뜻한 말과 진심 어린 관심은 오랜 외로움 속에서 시들어가던 저를 살려냈어요. 준호 씨가 서연 씨, 당신은 정말 빛나는 여자예요. 그런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남편은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 라고 말했을 때 저는 가슴 깊이 울렁임을 느꼈어요. 이중적인 감정에 휩싸인 저는 그날 밤 집 안에서 혼자 긴 시간을 보냈어요. 민재의 고백을 받아들여야 할지 아니면 준호 씨와의 감정을 따를지 마음은 갈팡질팡했죠. 제 몸과 마음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고 어느 쪽도 쉽게 선택할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저 자신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이제부터는 내 진짜 마음을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해야겠다고 다짐했죠. 그날 밤 민재의 고백은 내 안에 오래된 상처를 건드렸지만 동시에 새로운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나는 그가 남자로서 자신감을 잃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그와 가까워지려 할 때마다 떠오르는 준호 씨의 따뜻한 미소와 부드러운 목소리가 내 마음을 흔들었다. 내 몸을 감싸는 붉은 드레스와 그 속에 숨겨진 검은 레이스 속옷처럼 내 감정도 복잡하고 미묘하게 얽혀 있었다. 다음 날 나는 다시 한번 옷장을 열었다. 이번에는 붉은색 몸에 딱 붙는 원피스에 검은 하이힐을 매치했고 목에는 은은하게 빛나는 작은 목걸이를 걸었다. 거울 앞에 서서 내 모습을 바라보니 한편으로는 강하고 당당한 여자가 된 것 같았다. 그날 저녁 나는 민재와 마주 앉아 다시 한번 대화를 시도했다. 우리 이대로는 안 돼. 서로 솔직해지자. 함께 치료를 받자고. 그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그는 여전히 입을 굳게 다물었다. 그 순간 내 핸드폰이 울렸다. 준호 씨였다. 서연 씨, 오늘 저녁에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진지했다.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며 네, 좋아요 라고 대답했다. 그와의 만남은 내게 숨통을 트워주는 공기 같았다. 카페 구석 자리에서 마주 앉아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진심을 털어놓았다. 서연 씨, 당신은 정말 특별해요. 당신 곁에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의 말에 내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마음은 점점 그에게 기울어갔다. 하지만 동시에 내 안에는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가 일었다. 남편과 준호 씨 사이에서 갈등하는 내 마음은 불안했고 죄책감도 밀려왔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대로 계속 숨겨야 할까? 아니면 진짜 원하는 걸 따라가야 할까?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답을 찾으려 애썼지만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이 이야기는 이제부터 더 깊은 갈등과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다. 민재와의 갈등이 깊어지던 어느 날 나는 결국 결심했다.
더 이상 혼자서 이 고통을 견딜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날 아침 나는 화사한 핑크색 블라우스와 슬림한 검은 스커트를 입고 머리는 자연스러운 웨이브로 연출했다. 거울 앞에서 내 모습을 바라보며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오늘은 꼭 내 마음을 전할 거야. 그렇게 다짐하고 집을 나섰다. 저녁이 되자 나는 민재와 마주 앉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나는 두려움을 억누르고 말했다. 민재야, 우리 이대로는 안 돼. 상담센터에 함께 가자. 우리 문제를 외면하지 말자. 그가 잠시 침묵하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서연아, 솔직히 나도 힘들어. 그런데 병원 가는 게 두려워. 내 자신이 너무 작아지는 것 같아. 그의 고백에 내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다. 하지만 나는 그를 다독이며 말했다. 함께하면 두렵지 않아. 우리 서로 도우면 돼. 그날 밤 나는 준호 씨에게 연락했다. 준호 씨, 우리 한 번 더 만날 수 있을까? 그의 대답은 언제나처럼 따뜻했다. 물론이죠, 서연 씨. 언제든 기다릴게요. 카페에서 만난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준호 씨는 내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말했다. 서연 씨, 당신은 정말 빛나는 여자예요. 그런 당신의 곁에 있을 수 있어 행복해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내 마음 한켠에는 죄책감이 자리 잡았다. 남편과 준호 씨 사이에서 흔들리는 내 감정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몰랐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깊은 한숨을 내쉬며 생각했다. 이대로 계속 숨겨야 할까 아니면 진짜 원하는 걸 따라야 할까? 내 인생의 전환점이 다가오고 있었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 왔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민재와 마주 앉았을 때 내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다. 나는 붉은 립스틱을 바르고 몸에 딱 맞는 짙은 와인색 원피스를 입었다. 긴 머리는 자연스럽게 웨이브를 주었고 은은한 향수까지 뿌렸다. 내 모습이 그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혹시라도 마음이 움직일까 하는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했다. 민재야, 우리 정말 이대로는 안 돼. 네가 다시 나를 바라봐줬으면 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한참 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서연아, 난 내가 부족한 남자라는 걸 알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의 눈에는 깊은 절망이 서려 있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함께 노력하자. 우리가 다시 행복할 수 있도록 하지만 그 순간 내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는 준호라는 이름이 떴다.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메시지를 확인했다. 서연 씨, 오늘 밤 생각이 나네요. 조심스럽지만 당신과 함께라면 모든 게 달라질 것 같아요. 내 심장은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민재의 차가운 무관심과 대비되는 준호의 따뜻한 말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다. 민재를 사랑하는 마음과 준호에게서 느끼는 설렘 사이에서 갈등했다. 이대로 계속 숨길 수 있을까? 아니면 내 진심을 따라야 할까? 마음속 불꽃은 점점 커져만 갔다. 내 인생의 중요한 선택이 코앞에 다가왔다. 그리고 그 선택은 앞으로 나를 완전히 다른 길로 이끌지도 모른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던 나는 내 마음속에 번져가는 불꽃을 느꼈다. 민재의 무심한 태도와 준호의 따뜻한 관심 사이에서 나는 갈피를 잡지 못했다. 붉은 립스틱이 입술 위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고 몸에 딱 맞는 와인색 원피스의 감촉이 피부에 닿았다. 그 옷처럼 나는 겉으로는 강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무너져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부산 해운대의 작은 카페에서 준호와 다시 만났다. 그는 언제나처럼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내 손을 잡았다. 서연 씨,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내게 큰 힘이 돼요. 당신이 행복하길 바랄 뿐이에요. 그 말에 내 눈가가 붉어졌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죄책감도 자리 잡았다. 나는 준호 씨, 나도 당신이 좋아요. 하지만 이 상황이 너무 복잡해요. 라고 솔직히 말했다.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온 나는 민재와 다시 마주했다. 그의 눈빛에는 이전과 다른 결의가 담겨 있었다. 서연아, 나도 변하고 싶어. 우리 함께 노력해보자. 그 말에 나는 희망을 품었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다. 이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지 아니면 더 깊은 상처만 남을지 알 수 없었다. 밤이 되자 나는 혼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내 인생의 갈림길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내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나는 아직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나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다. 내 진심과 마주하며 내 삶의 주인이 될 것이다. 민재와의 대화가 끝난 뒤에도 내 마음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다. 밤이 깊어질수록 내 안에 쌓여있던 감정들이 폭풍처럼 몰아쳤다. 붉은 원피스가 아직도 내 피부에 닿아 있었고 가슴 속에선 알 수 없는 불꽃이 타올랐다. 나는 그날 입었던 옷처럼 강인해지고 싶었지만 동시에 너무나도 연약한 여자였다. 다음 날 나는 부산 남포동의 번화가를 걷고 있었다. 바람에 흩날리는 내 긴 머리와 함께 마음속의 혼란도 함께 흩어지길 바랐다. 그때 준회에서 메시지가 왔다. 서연 씨, 오늘 저녁에 한잔 할래요. 당신과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네, 좋아요 라고 답했다. 카페에서 만난 준호는 내게 다가와 부드럽게 말했다. 서연 씨, 당신은 스스로를 너무 작게 생각해요. 당신은 정말 빛나고 특별한 여자예요. 그의 말에 내 마음은 조금씩 녹아내렸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민재와의 관계를 생각했다. 그와 함께 걷던 시간들, 그리고 그가 고백한 두려움과 상처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 민재와 마주 앉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복잡했고 말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재야, 우리 서로에게 솔직해지자. 네가 힘들다는 걸 알지만 나도 너무 외로워.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서연아, 나도 변하고 싶어. 우리 함께 노력해보자.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준회에 대한 감정이 남아있었다. 두 남자 사이에서 흔들리는 내 마음은 갈수록 복잡해졌고 나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일 뿐이었다.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나조차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진짜 행복을 찾을 것이다. 그날 저녁 민재와의 진지한 대화가 끝난 뒤에도 내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가 나에게 내민 손을 잡는 순간에도 불안감이 밀려왔다. 붉은 와인색 원피스가 몸에 꼭 맞게 감싸주었지만 내 안의 두려움과 혼란은 감출 수 없었다. 이대로 괜찮을까? 우리가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하루가 지나고 나는 부산 송정 해변가를 거닐었다. 바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흔들고 파도가 조용히 부서졌다. 그 순간에도 내 마음은 여전히 갈등으로 가득했다.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고 화면에 준호라는 이름이 떴다. 서연 씨, 오늘 저녁에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당신과 함께라면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의 메시지는 따뜻했고 나는 답장을 망설임 없이 보냈다. 네, 좋아요. 카페에서 만난 준호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서연 씨,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빛나고 있었고 그 순간 나는 그에게 마음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다. 하지만 동시에 내 안에는 민재에 대한 미련과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자 민재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복잡했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부드러웠다. 서연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내가 변할게. 그의 말에 나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내 마음은 여전히 흔들렸고 두 남자 사이에서 갈등하는 나 자신이 미웠다. 앞으로 어떤 길을 선택할지 나는 아직 답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붉은 원피스의 감촉이 아직도 피부에 남아있었고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엉켜 있었다. 민재의 진심 어린 고백과 준호의 따뜻한 관심 사이에서 나는 갈팡질팡했다. 그의 따뜻한 손길과 눈빛이 내 마음을 흔들었지만 동시에 나는 남편과의 추억과 약속도 놓을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거울 앞에 서서 긴 머리를 부드럽게 넘겼다. 진한 메이크업 대신 자연스러운 화장으로 나를 표현했다. 그리고 부산 해운대의 작은 골목길을 걸었다.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어디론가 달아나고 싶었다. 그때 준호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오늘 저녁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네가 필요해.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그래, 만나자 라고 답했다. 카페에서 만난 준호는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서연 씨,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여자예요. 그런 당신이 행복하지 않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의 말에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내 마음 한켠에는 민재에 대한 애착과 미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민재와 마주 앉았다. 그의 눈빛은 예전보다 조금은 부드러워졌지만 여전히 깊은 상처를 품고 있었다. 서연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번엔 진심으로. 나는 그의 손을 잡으며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나도 노력할게, 민재야. 하지만 우리 둘 다 변해야 해.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조금씩 희망의 끈을 잡았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갈등이 사라지지 않았다. 두 남자 사이에서 흔들리는 내 감정은 점점 더 깊어졌고 나는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고 앞으로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지 나조차도 모른다. 다만 분명한 것은 나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고 내 진심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이다.